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15번 문제고요. 새로운 행동의 습득, 촉구와 용암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보기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김 교사가 발달지체 유아에게 가위로 색종이 오르기를 지도할 때 사용한 촉진의 예시이다. 김 교사가 사용한 촉진의 유형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촉진에 뭘 물어봤다?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을 부분은 교사는 가위와 색종이를 미리 유아 가까이 가져다 놓는다는 내용이 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내 촉진의 예로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 위치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개념상 구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질문을 물어본 게 촉진의 유형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극 내 촉진 또는 공간적 촉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가까이 가져다 놓으니까. 자, 일단 기읍, 교사가 종이 오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뭔가를 보여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링, 시범이라고 하고요. 니은, 교사가 유아의 손을 잡고 함께 색종이를 오린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신체적 촉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디귿, 가위를 잡고 천천히 색종이에 오리라고 보라고 한다. 오려보라고 말을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적 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범 촉진, 그리고 신체적 촉진, 언어적 촉진, 공간 촉진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유형이라고 물어보면 이러한 공간적 촉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16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문제와 다르게 어떻게 물어봤다? 자극 용암, 자극 외 가외 자극, 그리고 촉진, 그리고 자극 내 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교사가 사용한 지도 방법 외가 바르게 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기읍, 컵 그림 위에 글자 컵을 쓰고 모자 그림 위에 글자 캡을 썼다. 변별 자극에 추가적 단서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극 외 촉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자극 외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컵 그림의 글자를 캡의 글자보다 크고 진하게 썼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자극의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들을 바꾸는 자극 내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 단월장을 보여주며 컵이라고 있는 시범을 보면서 따라 읽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범 촉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자극 외, 자극 내는 알다시피 자극 촉진의 하위 유형이고요. 얘는 반응 촉진의 하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초기에는 학생의 발음을 하려고 해도 강화를 제공하나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을 가까운 발음을 하면 차별적으로 강화한다. 이거 알다시피 행동 형성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음, 학생이 컵과 캡의 변별을 읽기 시작하면 컵 그림과 모자 그림을 점차 없애가며 컵의 글자 크기와 진하기를 점차 캡의 글자 크기와 진하기처럼 작고 연하게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자극 이외에 추가적 자극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가는 용암을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읍, 학생이 카드 위에 쓰인 컵과 캡을 성공적으로 변별하면 다양한 책을 쓰인 컵을 읽도록 한다. 쉽게 얘기해서 변별한다는 뜻은 이제 습득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를 다양한 읽도록 하는 거는 일반화를 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극 용암, 자극 외 촉진, 자극 내 촉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미음, 기읍, 니은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인교사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내용체계 영역을 정시치 학생에게 보기와 같은 다양한 촉진 전략을 사용해서 지도하였다. 인교사가 사용한 촉진 전략 중 뭘 고르라고? 가외 자극 촉진을 모두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 자극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단서를 준 거를 이제 우리는 가외 자극 촉진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기억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수영역 1단계 변별하기를 지도하기 위해 축구공과 야구공 중에서 변별해야 하는 야구공을 학생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 놓아둔 후 야구공을 찾게 한다. 알다시피 지금 이 가외 자극 촉진과 비교되는 게 가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지 촉진을 쓰기보다는 가내 촉진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친구들끼리 비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획은 가외 아니고 가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 연산 영역 1단계의 구체물 가리기와 모으기를 지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과와 두 접시에 나눠준 사과 그림을 함께 제시한 후 여러 개의 사과를 그림처럼 가르치게 한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이렇게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과를 그림처럼 가르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외 자극 촉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 측정 영역 1단계의 화폐의 종류 알기를 지도하기 위해 1,000원 크기와 종이와 영표 표시 스티커를 붙인 1,000원짜리 지폐를 제시한 후 실제 지폐를 찾게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1,000원짜리 크기의 종이와 영표 스티커를 같이 주고 이것을 실제 지표를 찾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외 자극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수영역 2단계의 한 자릿수 크기 비교를 지도하기 위해 비교해야 되는 숫자 9와 6 밑에 각각의 그 개수만큼 바둑알을 넣은 후 많은 쪽 숫자에 동그라미 치기 한다. 눈에 띄는 건 바둑알을 넣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외 자극 촉진입니다. 그리고 미음 측정 영역 3단계의 무게 재기를 지도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해서 감자 무게 재는 시범을 보인 후 직접 감자 무게를 재기한다. 시범 촉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촉진이잖아요. 그래서 미음과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뭐가 있냐면요.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준 거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과 그림을 준 거고 얘는 영표 스티커를 준 거고 얘는 바둑칼을 넣어줬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가외 자극 촉진의 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답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4번이 된다는 것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보기는 과학 실험 수업 시 장애 학생 A에게 적용 가능한 지도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전략 명칭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가. 교사는 실험 과제를 A에게 제시한 후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교수적 촉진을 제공한다. 다음 시도부터는 자연적 단서 제시 후 A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 5초 간격을 두고 5초 안에 정반응이 없으면 교수 촉진을 제공한다. 여기서 기억할 건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0초 지연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5초 간격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 시간 지연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연적 단서 제시 후 A가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면 A의 손을 잡고 수행 방법을 알려준다. 수행의 진전에 따라 교사의 손은 팔목, 팔꿈치, 어깨 순서로 옮겨가며 과제 유행을 수도한다. 동일 수행이 일어나면 손을 사용하는 지원을 없앤다. 이거 알다시피 최근에 이걸 쓰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진적 안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체적 촉진의 용한 방법을 점진적 안내, 단계적 안내라고 하죠. 그리고 자연적 단서를 제시한 다음에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묻는다. 자, 이 묻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구어 촉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음 단계를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 네 한번 생각해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인지적 메시지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 간접 구호 촉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책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적 촉진을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직접, 두 번째, 간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최근에 고은삼 책에 나와 있는 직접 화행, 간접 화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19번 문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박교사가 중도 중복장애 학생 성수에게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사익과 내용인 물건 구입화를 지도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박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반응 촉진, 반응 촉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반응 촉진, 반응 촉구는 용환법을 언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박교사 문구점 안에서 성수에게 공책을 집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를 언어적 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 공책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책을 집으세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 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시각적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다. 성수의 손을 잡고 공책을 참게 집으면서 이렇게 공책을 집어보세요. 손을 잡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체적 촉진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촉진의 형태, 강도가 지금 점점 개입 정도가 세지는 것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용환법의 하나인 최대 촉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알아둘 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학생의 자발적 시도를 향상시킬 수 있죠. 또는 학생의 반응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20번. 정시채 학생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촉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한 언어 촉진으로 학생이 전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과제에 대한 독립적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알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식한 표현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이 P 들어가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독립적 수행을 이뤄준다는 표현은 당연히 아닌 게 되겠죠. 알다시피 아무리 간단한 언어적 촉진이라도 이러한 변별 자극에 바로 이렇게 행동이 나와야지 피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독립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왜? 교사의 도움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니은 학생이 촉진이 고착되거나 의존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촉진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용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고착, 의존을 쓰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때. 그래서 이 부분 엄청 중요합니다. 촉진의 단점이 고착, 의존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디귿 최대 촉진 체계는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여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 촉진의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리을, 촉진은 자연적인 자극하에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가적을 사용해서 정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촉진의 정의이고요. 미음, 점진적 안내는 신체적 촉진의 수준을 학생의 수행 진도에 따라 점차 줄여나가되 나중에는 그림자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진적 안내는 이 그림자 방법이 제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과 미음이 정답이 되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1번 문제인데요. 21번은 행동연쇄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연쇄 같은 경우에는 과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하위 행동들을 자극과 반응의 일련한 순서대로 가르치는데 앞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뒤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연쇄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은 박교사가 개발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하기에 과제 분석과 그에 대한 철수의 현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 내용에 대해 두 교사가 나눈 데야 기억 미흡 문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획, 일련의 복합적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과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과제 분석하는 이유죠. 엄청 여러 단계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연결시키면 복잡한 행동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맞는 내용이 되죠. 니은, 과제 분석을 할 때는 과제를 유용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관찰해서 하위 행동에 목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분석을 할 때 이 타당성 검증을 하잖아요. 이 타당성 검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직접 해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죠. 다음 디귿, 철수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하기에 모든 하위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단위 기획법을 사용해서 매개마다 평가하셨군요. 자, 단위 회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 다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뒤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플러스가 나와 있다는 거. 이 같은 경우는 단일이 아니라 다수회계법을 한 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단일회계법이 아니라 다수회계법으로 평가한 거고, 이 다수회계법은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왜? 단일이 아니라 다수회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을, 철수가 많은 하위 행동을 이미 수행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철수에게 이 과제를 지도하기 위해 행동연습법 중 전체 과제 지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구가 시험 문제였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 전체 과제 제시법을 적용하면 철수가 각각의 하위 행동을 할 때 교사가 자연적 강화를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눈에 띄는 게 자연적 강화죠. 알다시피 책에 따라서는 전체 과제 제시법의 상위 버전으로 뭘 얘기한다고? 전진형을 얘기합니다. 이 전진형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인위적 강화를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강화를 준다는 표현이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과 리을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늘 나오는 단골 문제가 있어요. 22번.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홍 교사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 민수가 스스로 냉장고에 있는 팩에 든 음료수를 꺼내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과제 분석을 한 후 행동 연쇄 전략을 사용해서 6단계부터 먼저 지도할 계획이다. 홍 교사가 사용할 지도 전략과 그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기 6단계부터 한다는 건 맨 마지막 단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행동 연쇄 하위 유형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후진의 행동 연쇄에 해당하고, 후진의 행동 연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다? 얘는 무조건 뭘 한다고요? 자연적 강화를 받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현재까지 대부분 후진의 연쇄를 물어보면 이걸 쓰는 게 전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23번 문제예요. 다음은 정시체 특수학교 인교사가 중등도 정시체 학생 창수에게 독립적인 생활 기능을 지도한 교육 내용과 교수 전략 및 학습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가의 교수 전략은 후진 연쇄법이고 창수의 기능 수준은 일반화 단계이다. 자, 가. 오대끼, 지퍼가 달린 점포 있기를 오대끼 마지막 단계부터 처음 단계 수준으로 지도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후진은 맞아요. 자, 근데 창수의 기능 수준을 본다고 하면 점퍼는 물론 지퍼 달린 다른 옷도 스스로 입을 수 있다. 이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단계 중에서 습득 숙달 일반화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일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나의 교수 전략은 자기점검법이라 되어 있는데 나 청소하기 책상 정리 방법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인 후 자기 책상을 정리한다. 이거 자기점검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링, 시범에 해당하는 거죠. 자, 매일 책상을 정리하지만 사물함은 정리하지 못한다. 창수의 기능 수준의 획득 단계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자기 책상을 잘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뭐 습득, 숙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지 못한다가 일반화를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획득 단계, 습득 단계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틀린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3. 다의 교수 전략은 과제 분석 방법이고 창수의 기능 수준은 숙달 단계이다.
자, 다 교수 전략. 양치질 하기를 작은 단계로 나눠 지도한다. 이거는 과제분석법 맞겠죠? 자, 창수의 기능 수준은 숙달. 타인의 도움 없이 서툴게 양치질 할 수 있다. 이건 숙달이 아니라 습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득이기 때문에 지금 3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4. 라의 교수 전략은 모델링. 창수의 기능 수준은 숙달이라고 되어 있죠. 인사하기. 친구가 담임 선생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따라하도록 한다. 이거 모델링에 맞는 내용이고요. 다른 선생님과 이웃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숙달보다 더 상위 버전인 다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화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4번 또한 틀렸습니다. 그리고 5. 마의 교수 전략은 현장학습법 그리고 창수의 기능 수준은 일반화다라고 하는데 이동하기, 학교 주변 그림 지도로 학교에서 놀이터까지 가는 길을 교실에서 반복해서 지도한다. 만약에 현장학습법이 되려면 직접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장학습법은 틀렸고요. 놀이터보다 먼 문구점이나 슈퍼마켓도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일반화 단계에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